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덕수궁역 상현제 별관에서 저하고 최대집 대표, 그리고 조영환 대표, 조원용 변호사, 정의일 대표 등등이 탄핵의 주범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정호성, 윤석열의 자백을 받아라. 이 세미나를 엽니다. 아마 우리 탄핵 무효 진영이 지금까지 연 세미나 중에서 탄핵 진실이 밝혀졌다고 선언한 아마 최초의 세미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행사니까 지금은 다들 대선 때문에 이 권력 부스러기 먹으려고 정신이 없는데 탄핵 무효 운동에서 최초로 탄핵 진실 다 밝혀졌다고 선언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핵 무효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내일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토요일 대구 노보태, 그리고 일요일 부산 구미아당 광장입니다. 오후 2시인데 그 서면역에 있는 미아당이 아니고 남포동에 있는 구미아당 광장. 원래 우리가 부산에서 집회하는 그 자리 있죠. 예. 일요일은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좀 마쳤고요. 오늘 이 첫 번째 소식은 다들 이 대선에 빠져 있는 보수파리들은 다들 이거를 숨기고 싶은데 굉장히 무서운 소식 하나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탄핵무효 쪽에 한 7, 80% 이상이 가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이작자의 이 지지율이 지금 국정 긍정평가가 지지율과 똑같은 거예요. 최근 1년 사이 가장 높은 47.8%가 나버렸습니다. 이자가 지금 이제 물러나야 될 자가 국정 긍정평가 47.8%, 부정평가 49.8%. 완전히 이거는 5대 5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의 이건 초상식적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걸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3% 5% 떨어졌고, 노무현은 막판에 그냥 탄핵도 없었는데 5% 밑으로 떨어졌고, 김대중이 아마 한 20%에서 10%대 그 아들 3명 비리 때문에, 이명박도 한 그 정도에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은 거의 압사의 수준이에요. 압사의 수준 40.8%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문재인이 43%로 집권했어요. 43%로 집권한 자가 지금 5년 만에 오히려 지지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거의 초상식적인 이 지지율인데,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며 보수파리들이 지금 이 4년 5년 동안 이러고 달렸는데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금 이 높은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퇴임하기 직전까지 이러고 있는데 대선이 이제 2주일 남았는데 문재인이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보수파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심판할 수 있겠냐? 다 뭉쳐도 안 돼요. 다 뭉쳐도 이거는 지금 이 지지율이면은. 근데 이재명이 좀 약해 보인다고 윤석열 내세워서 우리가 이재명이를 이기면 그게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다. 그게 성립이 돼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 설사 문재인이가 저는 이게 실수라고 보여지도 않지만은 문재인이가 실수를 해서 이재명이라는 최악의 후보를 내서 역시 최악의 후보인 윤석열을 내가지고 이겼다 치자 이거야.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한 표인가 두 표인가. 그게 문재인 심판이 되냐고요 지금. 그렇게 이긴 게. 그냥 누가 더 인간 말종이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한 표 더 얻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재명 이기면은 누가 더 인간 말종이냐 투표해가지고 이재명이 한 표 더 얻은 거고, 이재명이 이기면은 윤석열이가 더 나쁜 놈이다 한 표 더 얻은 거지. 이게 지금 이 대선이 문재인 심판하고 관계가 됐냐고 지금. 문재인을 공격 타겟으로 끌어오지도 못했어요 지금 보수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처음부터 문재인은 조작 탄핵으로 집권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었거든요. 이걸 그냥 들이받고 계속 쳐가지고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박 대통령을 파묻어버리면서 오히려 문재인에게 정통성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보수 내에서 태극기 파리, 사탄 파리 막 뒤섞이면서 문재인과 싸움 해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냥 5년 내내. 제대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재인하고 싸운 적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야당이 잘했다. 지금 윤석열이가 야당을 최소한 6개월 정도 끌고 가고 있어요. 야당이 잘했다. 윤석열이 잘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그리고 애초에 이 대선 선거에서는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 강력한 여당 후보고 이재명 자체가 문재인과 차별화를 해서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현 정권 가지고 심판하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없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거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재명이 이겨도 정권 교체야. 문재인이 연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를 물어보면 안 돼요. 만약에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연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정권 교체에 찬성하십니까? 이래 버리면은 이재명 지지자들도 예 찬성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정권 교체 지지율이 60% 넘어간다 해가지고 조중동이 이걸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보수가. 그게 이꼴이냐고 지금 그게. 정권 교체 여론도 못 잡은 거야 못 잡은 거 이거. 근데 이 문재인이 기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박 대통령은 석방되는 과정에서 문재인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거 감사 인사라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이 탄핵에 대한 이 범죄를 완전히 씻어버린 지금 느낌이 들어요. 더군다나 윤석열이가 보수를 장악하면서 탄핵의 주범들은 지금 윤석열과 그 밑에 있는 보수 변절자들로 돼버리고 문재인 쪽은 지금 탄핵하고 관계없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고 저만 해도 공격 타겟이 문재인 쪽으로 안 가고 윤석열과 사탄파 변절 개대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무효를 하려면 그쪽을 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문재인은 난 모르는 일이다 이러고 근데 실제로 그 문재인은 탄핵에 아무 관여 안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김명수라는 졸개를 대법원장에 앉혀놓으면서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과 법원의 이 어용 판사들이 다 때렸지. 윤석열이가 조작한 사건을 윤석열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냥개가. 문재인이가 임명한 법원에서 때려주지 않으면 윤석열이 죽는 거 아니에요. 사건 조작했다가 재판부 넘어갔어. 판사가 야 검찰 이거 왜 조작했어?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는 막말로 문재인이가 언지를 줬든 안 줬든 내가 법원 장악해서 네 조작 수사 다 두들겨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조작해라. 이래서 조작이 되지.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이 막아버리면 법원이. 제가 태블릿 PC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의 기소장이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것도 윤석열이 쫄개예요. 아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다 허위사실이냐고. 근데 그 허위사실을 법원이 인정을 해. 그래서 이 수사는 윤석열이 했지만은 이 법원에 장악해서 이 조작 날조 수사를 때려준 거는 문재인이지.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되는 사실이에요. 나중에라도 이거 문재인 이거 분명히 우리가 책임 물어야 되고 저 김명수나 이것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이 타겟이 먼저 수사를 해서 조작한 놈 윤석열 그리고 배신한 놈 태극기 변절자 이래서 되는 거지 문재인 자체가 탄핵에서 자유로운 건 아닌데 아예 그냥 날개를 달아서 헐헐헐 날아가 버렸어 문재인이 지금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거 요렇게 지지율 폭등하는 데 있어서 박 대통령 석방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아마. 우리 입장에서 박 대통령을 가장 야비하고 잔인하게 파묻은 놈들은 윤석열과 배신자들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아니잖아 1차적으로는. 저놈들을 때려 죽여야지 2차가 문재인 되지. 그러니까 정말 이 교활하게 이 보수의 이 무능과 이 탐욕을 잘 보고 보수를 완전히 제압하면서 전국을 운영하는데 문재인이가 정권을 놓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이번 대선 지겠어요? 다 이겨놨는데? 만약에 이거 윤석열이 이긴다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윤석열 밀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논리를 하는 게 황장수하고 차명진 의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나는 도저히 문재인이가 윤석열 민다고 볼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는 박 대통령 석방하고 두 번째는 김건희 주가 조작인데, 윤석열이 밀려면은 저걸 저렇게 처리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 밀어주려면은 박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 대권 주자가 석방시키는 걸로 하겠다 그랬으면 끝나요. 전두환이 노태우 밀어주듯이. 그리고 윤석열 밀려면은 김건희 주가 조작 불기소 처리했으면 끝나요. 지금 대선 15일 남겨놓고 터지잖아요, 지금 주가 조작이. 설마 이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아슬아슬하게 일하게 이기게 만든다. 아마 거기까지 진짜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이가 신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두 가지 건으로 인해서 문재인이 이재명이가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판짜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 예측이 무의미한 게, 문재인이라는 독재자가 지 마음대로 판짜고 있는데 뭐 저놈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해야 된다면 이게는 저놈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물민 여론 그리고 역사적인 큰 흐름 이런 걸 보고 예측해야지 맞는 거지, 문재인이가 무슨 전략 짜는데 그거를 다 예측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따라가다가 몇 번 틀린다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김동연을 지금 왜 풀어놨는지, 이재명은 왜 이렇게 닥달했는지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재명 밀 거면서 이재명을 왜 그렇게 이 문전박대 해가지고 이재명의 복수심을 자극했는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더라도 두 달 안에 이재명이 목을 칠 거다, 그런 예측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저 문재인 주변에 있는 저 흉악한 놈들이 물러날 것 같진 않단 말이야 지금. 이게 이렇게 국민들 개돼지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왜 물러납니까? 왜 물러나요 이게? 다른 거 할 줄 아는 거 있어? 정치 공작해가지고 대한민국 말아먹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거 없는 자잖아요. 왜 물러나냐고 이 자가. 자, 이 주가 조작 문제부터.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와, 정말 이런 정치 공작을 하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기사를 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이 없어가지고 김건희 불기소된다는 기사가 쫙 나왔다고, 12월 달에. 이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자신있게 확 밀어붙이고 거짓말하고 주가 조작대에서 다 허위 해명하고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를 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왜? 지들은 알잖아.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는 지들은 주가 조작했는지 알잖아요. 그걸 덮었잖아 검찰이. 위대하신 문재인 수령님이 우리를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중앙일보도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없다는 거 중앙일보 어디서 들었습니까? 공소장은 이게 지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장이거든요. 이거는 검찰하고 권오수밖에 못 받아요 이거.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씨 공소장에도, 이 이씨는 이거 주가조작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공범으로 5놈이 들어갔으니까 비슷하겠지 공소장이. 이씨 공소장이나 지금 권오수 공소장이나 거기에 김건희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거 검찰한테 들었습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무리 봐도 이 주식 브로커한테 조합을 받았을 리는 없고, 내가 볼 때는 이거 검찰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검찰한테 얘기 들었을 리가. 잘 아는 법조 관계자. 이 법조 관계자가 검찰 관계자겠죠. 무슨 브로커를 어떻게 하겠어 중앙일보가. 법조 관계자는 아예 공소장에 김씨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 김씨를 소환할 만한 선수들의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 누가 봐도 불기소야 이건, 누가 봐도. 근데 그때 그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래서 나중에 분석 기사들이 야 그럼 왜 불기소 안 하고 검찰은 김건희를 계속 수사한다고 발표했냐, 이상하지 않냐.
이 내용상은 다 불기소인데. 그래서 중앙일보 결론은 김건희는 계좌를 빌려준 90여 명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계좌 대여자 돼서 90여 명의 혐의를 일일이 입증해 기소할 수는 없을 것.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려면은 이 계좌와 전주를 모아가지고 야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이번에 뜨니까 다 사. 와 사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주가가 뜨면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지.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정보를 통해서 거래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 팀은 아닌 거예요. 이 계좌만 이 단순히 빌려준 사람은. 그러니까 김건희를 단순히 계좌와 돈만 내준 사람으로서 기소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상징성을 빼면 김 씨의 특이사항이 없어 기소가 어려울 거다. 아 이렇게 완전히 결론을 내렸다니까 이게 중앙일보가. 중앙만 그랬냐? 한겨레 똑같이 썼어요. 한겨레도.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서 조금씩 유출을 시키는데 이 뉴스타파의 이 기사가 지금 제일 좋은 기사예요. 제일 좋다기보단 제일 상세한 기사예요, 이게. 지금 SBS하고 경향이입하고 있는데 뉴스타파의 본질이고 나머지 것들은 잔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긴 기사인데 한번 좀 이 주가 조작을 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분은 읽으면 딱 좋은 굉장히 이제 잘 쓴 기사, 잘 쓴 기사. 이 공소장을 얼마나 상세하게 얻었냐, 이제 그리고 공소장이 얼마나 잘 돼 있냐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기사를 잘 썼던지 아니면 공소장을 잘 썼던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게끔 썼는데 자 김건희 공소장 범죄 일람 표현이 289회가 등장한다. 아니 공소장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공소장하고 범죄 일람표 차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소장은 저놈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해가지고 쭉 쓰는 거야. 그냥 우리가 칼럼을 쓰듯이. 그 범죄 일람표는 이렇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 친구가 뭐 며칠 날 뭐 했고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사실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공소장하고 범죄 일람표가 같이 붙어 있는데 공소장에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김건희가 범죄 일람 표현이 289회가 등장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어, 이 자체가 범죄 일람표가 한마디로 공소장을 완전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공소장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근거들을 제시한 게 범죄 일람표인데 범죄 행위에 김건희가 계속 나오는데 그 범죄를 주장하는 이 공소장만 김건희가 안 들어갔다라는 게 이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도 KBS 나와서 자기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러고 저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런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이렇게. 아 예를 들면은 미디어치 그 구속 그 기소장에 범죄 일람표가 23번까지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범죄 일람표에 우리 이우희 뭐 황희연 기자 이름 다 들어가잖아요 일람표에. 그러면은 공소장도 다 들어가지 공범으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범죄 일람표에 289회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거 공범이기 때문에 공소장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빼고 아 그럼 중앙일보는 뭐 한 거야? 어? 중앙일보 뭐 한 거야 이거? 공소장만 보고 범죄 일람표는 확인 안 했나요? 중앙일보하고 당시 한겨레는? 그랬겠지. 얘들도 바보가 아닌데 아 공소장에 이름이 없으면 범죄 일람표에 당연히 이름 없겠지 해가지고 범죄 일람표를 확인 안 했을 가능성은 없죠. 그럼 뭡니까? 검찰이 중앙일보랑 한겨레를 속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김건희 범죄행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숨겨버리고 마치 김건희 빠진 것처럼 사기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중앙일보와 한겨레를. 그리고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아 이 위대하신 문재인님이 우리를 봐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가는 거고 사기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그래놓고 대선 보름 남겨놓고 요 공소장 전체를 가장 강력한 친문 매체인 뉴스타파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뉴스타파 이거 공소장 범죄 넓히가 어디서 얻었어요 이거.
이거 뭐 건호수한테 얻었겠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얻었겠어요? 이거 검찰 아니면 안 되지. 이거 검찰 아니면은. 물론 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게 계좌 이름이어서 이걸 뭐 거래 내역으로 찾았다 그러는데 뭐 찾는 방법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김건희는 뭐 때문에 등장했냐 여기에. 자, 김건희가 등장한 게 이것들이에요. 범죄란표 1, 106회, 2, 178회, 3, 5회, 가장매매,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작전에 동원된 계좌의 매수행위 기간인데 여기서 제일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통정매매. 이것만 아니면은 김건희가 그냥 몰랐다고 막 그냥 잡아떼면은 그리고 나서 뭐 정치적 탄압이다 뭐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데 이 통정매매 이게 설명이 안 돼. 이게 도저히. 이 통정매매가 뭐냐?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들끼리. 이 김건희가 자기 어머니하고 거래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요거 이제 뉴스타파의 주장인데 첫 번째 1차 작전 때도 이모 씨 선수에게 돈과 계좌를 주고 2차 작전 때도 또 다른 선수에게 돈과 계좌를 주고 이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가 조작의 총사령관인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20년간 온갖 금전거래를 해왔던 사이고 이 권오수 회장이 짜는 주가의 1차 작전, 2차 작전에 다 참여했어 김건희는. 두 번 다 참여한 아까 했잖아요. 쩐주 90명 중에서 두 번 다 참여한 사람은 5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김건희가 45억인가 제일 많이 쐈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쩐주가 아니라 이건 선수다. 참여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액수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거래가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건희 어머니도 118회 등장해요. 범죄란표에. 1회 61회, 2회 56회, 3회 1회. 자, 최은순과 김건희가 통장을 선수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무슨 거래하고 있는지는 지켜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선수에게 통장을 맡겨도 당연히 그거는 무슨 거래하는지는 자기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당연히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주식을 사는 패턴이 2010년 1월 28일 김건희가 점심시간에 주식 10만 주를 싸게 판 뒤 곧이어 6만 2천 주를 비싸게 사들이는 걸 작전 세력들의 물량 패턴인데 자, 김건희가 주식 10만 주를 던졌어요. 팔았어요. 그 중에 6만 주를 조작 세력이 걷어들였는데 그 중에 2만 2천 주를 어머니가 사들였습니다. 그럼 김건희 입장에서 10만 주를 던졌어. 그 중에 어머니가 2만 2천 주를 샀어. 선수에게 빌려줬다 하더라도 어머니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어머니 이거 왜 샀어요? 그러면은 각각 선수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사겠어요 이거를? 같은 편끼리. 이게 통정거래예요. 같은 편끼리 매매를 해가지고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 주가 조작을 하면은 반드시 들어가는 그 매매 행태거든요 이게. 또 1월 27일에도 어머니 계좌에서 매도한 물량을 15,000주를 김건희가 샀고 1월 28일에도 또 사고 이게 최은순 김건희뿐 아니라 주가 조작에 거래된 계좌가 90개라면서요. 이 90개 계좌가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지들끼리 사고 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그럼 이 90개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알지. 아 이게 우리끼리 뛰어서 올렸기 때문에 실제 주가보다 엄청 올랐구나. 그때 탁 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SBS 보도로 보면 김건희는 확 던지고 나가가지고 9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SBS 보도 따르면은 이렇게 올린 다음에
만약에 김건희가 이 주가 조작을 몰랐다 그러면요. 왜 내 주식을 자꾸 어머니가 사요 해가지고 물어봤어야지, 그 프로들에게. 물어봤으면 알려주겠지. 아, 이게 그 김건희 어머니가 통정거래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주식 선수라며. 이제 터터놓더만 윤석열이가 주식 무진장 많이 한다고 얘네들이 통정거래 모른다고? 어? 사기를 쳐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이가 뒤봐준 줄 알고 막 사기 치다가 지금 다 걸린 거야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91명의 계좌주 중에서 이 김건희는 어느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냐. 단순히 그냥 계좌와 돈만 낸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에서 권오수 회장이 소개로 만난 주가조작 선수 A 계좌를 빌려주고 17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2단계에서도 또 B라는 선수를 만나서 계좌 2개를 빌려주고 18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 그리고 A와 B는 김건희의 계좌를 활용해 수백 차례의 범죄적 거래, 가장매매, 통장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허수매수 다 했다. 이와 별도로 김건희는 프로들에게 넘긴 것 말고 또 권오수 회장의 건의를 받고 4억 9천만 원어치 자기 주식을 직접 샀다. 선수뿐 아니라 지가 직접 샀어요. 그리고 모친 또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 김건희는 91명 계좌주 중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1명이고 매수 액수로는 4위, 거래 액수로는 3위. 그리고 1차 작전과 2차 작전 모두 참여한 유일한 사람. 이 정도면은 김건희는 91명 중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범으로 처리된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찰 내사 사건에는 김건희가 아마 공범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검찰이 슬쩍 잘라서 공소장하고 범죄일람표를 딱 나눠가지고, 공소장에는 김건희가 관여 안 한 것처럼 해놓고 범죄일람표는 또 다 해놓고 요거를 대선 15일 남겨놓고 신문 매체에다가 퍼뜨렸습니다. 이거 정치 공작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문재인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특검 조사해야 돼요. 도대체 검찰이 왜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 가지고 이렇게 대선을 시끄럽게 하는지,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문재인하고 지금 검찰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권오수를 구속 기소할 때 김건희를 같이 공범으로 묶던지 아니면 불기소 처리했어야지. 이제 와서 대선 15일 앞두고, 자, 9억대 매도 차익, 윤석열, 김건희 경제공동체 이제 막 터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친문 매체인데 그냥 막 지르는 게 아니라 근거 갖고 지르고 있어요, 이제는. 자, 지금 굿모닝 충청이 얘기하는 문제는 권 회장이 당시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던 윤 후보의 관계를 고려해서 김건희에게 야, 이때 사고 이때 팔아라 타이밍 알려준 거 아니냐, 뇌물죄 성립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검찰은 이 수사를 무마시켜 버렸는데 이 수사를 무마시키는데 윤석열이 개입했냐 안 했냐, 이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문 세력 이거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털릴지 몰라, 내일 털릴지 이거. 자, 이러니까 민주당은 거짓말 해명, 김건희 구속.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지금 거짓말한 게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거든요, 거짓말한 게. 그 거짓말한 걸 또 거짓말로 막 버티는데, 이거 만약에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만약에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검찰이 내일이라도 김건희를 지금 소환했는데 두 번째 소환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김건희가 소환 응하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를 그냥 기소하겠다 뭐 하면서 쫙쫙쫙 계좌 다 풀어가지고 하면은 뭐 어떡할 거예요, 이거?
윤석열은 뭐 완전히 거짓 해명했고 이거. 자,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은 또 기소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심상치 않은 건데, 자, 2013년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경찰에 내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검찰에 줬는데, 이때 김건희 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사 보고서에. 근데 이거를 검찰이 막았어. 수사를 막아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넘겨줘가지고 뉴스타파가 터뜨렸는데, 결국 이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권오수 일당 5명이 그중 구속이 돼 있다고요. 그럼 내사 보고서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이 또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일당은 다 처벌받고 내사 보고서 유출한 경찰도 처벌을 받는데 핵심인 김건희만 지금 룰루랄 해가지고 영부인된다. 이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끝낼 수 있겠어요 이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냐 이거? 일단 너무 많이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김건희가 지금 2012년 거래까지는 대충 공개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것도 검찰 주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걸 계산해가지고 SBS는 9억의 차익을 봤다 그러는데, 주가 조작이 들어간 거는 2012년 말까지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 쪽에서는 17년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많이 손해봤다 그러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주가 조작 다음 넘어갔기 때문에. 주가 조작 때 그렇게 많이 벌었다. 그리고 주가 조작 당시에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조작 거래에 참여했고, 자,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 된다. 이거 그냥 김건희 구속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돼도 지금 분위기에서 영부인 되셨으니까 우리가 봐줘야죠. 그거 먹히겠어요 지금 이게? 그럼 윤석열이는 김건희가 영부인 구속되고 나서 타고 나서 이제 대통령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게 윤석열과 관계가 없냐는 거죠 이게. 수사무마라는, 검찰의 수사무마라는 윤석열의 거짓 해명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구속되는 순간에 윤석열도 같이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서 윤석열이가 조금이라도 검찰을 잘못 움직이면은 탄핵인 거죠, 뭐 탄핵. 이 건 하나로 윤석열은 식물이에요, 식물. 지금 이재명이 저거 완전 식물 됐죠, 지금. 어제 글 보세요. 그게 대통령 주자의 글인지, 그 비굴한 글. 위대하신 문재인 수령님 거의 저를 도와주세요. 그 글 있잖아요. 이재명에 이어 윤석열도 완전히 식물된 겁니다, 이거.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서 문재인이가 적당히 처리한다고 봤는데, 지금 이 건만 보더라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이가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처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대선 15일 앞두고 무리하게 김건희를 구속시킬 필요 없겠죠. 그냥 검찰이 이 여당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냥 중간 수사 발표하면서 김건희를 그냥 대선 이후에 소환 조사하겠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계좌 추적한 것들은 다 발표하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완전히 공식화하면서, 김건희가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답을 못 내리지만은 그대로 계속 수사하겠다. 대선 끝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뭐 치명타지, 치명타 이거. 치명타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문재인이 지지율 47%라는 황당한 무게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대선판이. 결국 마지막까지 문재인이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이 이렇게 휘두르게 된 거는 바로 보수 개돼지들의 변절. 그리고 문재인의 사냥개인 윤석열이를 보수 리더로 끌고 오는 활용치함. 그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제 보수파들이 이제. 보수 쓰레기들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로. 제 생각에 이재명이 되고 이제 끝장날 것 같은데, 윤석열이가 돼도 뭐 이건 뭐 마찬가지 결과 나오니까. 근데